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제 오늘 9주차 강의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중간고사도 마치셨고요. 지난주에 중간고사 마치셨고, 어, 벌써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중간고사까지 마치고 이제 곧 날씨의 변화와 함께 이제 여름이 되면 따뜻한 날이 돌아오면 이제 벌써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 마치고 평가도 마치고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학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이제 9주차 수업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복지 그 전까지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정체성 커뮤니티의 개념이 어떤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커뮤니티 실천에 대한 어떤 역사적 과정들, 그 다음에 그런 역사적 과정들에서도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실천의 역사까지도 같이 지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들도 보았고요. 그다음 지역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에서 이 커뮤니티 실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다음 외국의 사례들은 어땠는지, 그래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실천의 어떤 특징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와 주민 참여를 위한 어떤 기관이나 제도들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는지를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9주차에서부터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론과 모델, 제일 중요한 이론 부분들과 어떤 모델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론과 모델 하면 다들 이제 뭐 학자 이름도 많이 나오고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뭘 의미하는지도 잘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같이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커뮤니티의 실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계 이론과 조직, 그 다음에 갈등 이론, 그 다음에 사회교환 이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주의 이론, 또 사회 학습 이론, 조직 간 이론, 또 엘리트주의 이론과 뭐 다원주의 이론, 뭐 이렇게 그 커뮤니티 실천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그 전문적인 실천을 위한 전문적인 이론과 또 전문적인 가치 또는 전문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 다른 사회복지 실천, 자선을 통해서 하는 뭐 사회복지 실천이나 자원봉사자들과 다른 것 뭐가 있을까요? 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그 지역사회복지 커뮤니티 실천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전문직이라는 거죠. 첫 번째,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과 훈련과 자격 검증을 통해서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 사회복지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권위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전문가라고 하는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육성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법률들이 가지고 있죠. 법과 제도로서 그 사회복지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전문적인 학습과 교육 훈련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윤리강령과 가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큰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때문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나 아니면 일반 직군에서 보았을 때 전문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의사를 보고 뭐 존경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저분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분이 법에 의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그 의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그런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사회과학 이론과 전문적인 가치,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위한 실천들, 커뮤니티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른 어떤 그 일반적인 자선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아니면 사회실천과는
다르게 구별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회과학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회과학 이론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다른 어떤 과목들에서 전문적인 가치, 막 윤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왔고요. 사회복지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가치, 그 다음에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의 윤리 현장,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가치 기준들을 예, 저희는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사회과학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론이 무엇인지를 예, 커뮤니티 실천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전문적인 사회과학 이론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 전문가의 어떤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7가지, 아까 목차에서 설명드린 7가지의 이론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예, 우리가 그 커뮤니티 실천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론들을 한번 검증을 해볼 텐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에 근거해서 실천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과학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실천, 지역사회복 실천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론은 우리 사회에서의 현상을 이해하고 또 실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과 구조를 통해서 현상의 원인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인과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에 관한 명제다 이라는 거죠. X는 Y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론에서는 자, 개념과 개념 간의 명제다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회에서의 현장에서의 어떤 변화의 흐름들, 예, 그룹의 사회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흐름들, 변화의 요인들, 그다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인과 구조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표로는 이렇게 X는 Y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죠. 자, 그러면 Y는 결과고 X가 원인, 변인과 예,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X는 Y로 변한다라고 하면 Y에 대한 원인은 X가 되는 거고 예, X가 있음으로써 Y의 결과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과구조다라고 사회과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과구조라는 것이 바로 현상의 원인을 탐색하거나 현상의 결과를 추론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인 사회과학 이론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 사물과 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 또 실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해보고 검토해보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라는 것으로 사회과학 이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그 실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떨 건지 예측을 통해서 사정하고 계획하고 개입하고 이런 평가 활동을 하는 전 과정에서 이 과학적인 이론들을 기본적인 토대로 그 흐름들을 예측을 하고 과정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 결과에까지도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근간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과학 이론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상에서 이론을 100%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더 하셔서 석사를 하시든 박사를 하셔서 논문을 쓰신다라 그러면 그 명제를 하나 논문 제목을 정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과학적인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을 할 때 어떤 그 이론을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실천해 나가는 방법들이 꼭 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연가설을 만들어내죠. X는 Y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가게 되면 X는 Y라는 결과를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 뭐 설문조사도 하고 수량조사도 하고 뭐 질적인 연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과학 방법을 통해서 해서 그 참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주장을 하면 되는 거. 그게 되지 않다 그러면 연가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연가서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부정함으로써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과학적으로는 이론을 만들 때는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 이론이 적용을 하고 우리 생각의 어떤 실천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틀거리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00% 적용하고 그 결과가 적용한 대로 다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과학에서의 차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실천의 대상이 바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변화의 요인이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죠. 일반 기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변화의 요인이 몇 가지 안 되죠. 그렇지만 사람은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 심리적인 부분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또 누구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누구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요. 누구는 A를 원하지만 누구는 뭐 B를 원할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변화 요구 또 시대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되는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실천 방법들은 아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적용된 이론들도 기본적인 어떤 그 이론을 제공을 하긴 하지만 큰 틀의 틀거리를 제공을 하지만 그 작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강론에 있어서는 100% 다 이론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들을 다 충족하기 위한 이론들은 절대적인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거리의 기준은 잡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세세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큰 틀의 그림을 그린 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에서의 가치, 또 윤리기준 이런 것들을 준수해 가면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혹은 긍정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라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수용해야 되는 어떤 여유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존 우리가 적용했던 이론들이 만약에 변화 요인이 있다라 그러면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가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 사회에서 있던 특수성 때문에 그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라 그러면 그 이론을 현상에 맞도록 조금씩 고쳐가면서 팔로우업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또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평가하고 그것을 피드백해 환류시켜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회과학 이론보다 현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실천 현장에서의 사회과학 이론들을 좀 왜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이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회과학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란 연구자는 사회과학 이론의 중요성을 실천 현장에서의 사회과학의 이론성을 이렇게 세 가지 커뮤니티 실천에서 이론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 커뮤니티 실천에 있어서 효과적인 실천에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론은 사정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그 그런 일괄적인 전체적인 어떤 틀거리 업무를 안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정보와 사고를 조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천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과 지식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고 혁신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되고 좀 더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면 서비스 대상자인 지역사회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그 이론도 따라서 변화하고 더 좋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혁신적으로 이론들이 수정되어 나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론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실천과는 관련된 지식과 이론을 계속 습득해야 되고요. 또 그 개선된 지식과 이론들을 습득해서 또 다른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들을 해나가기 위한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이론들을 보완하고 또 보완된 이론들을 또 습득해서 또다시 실천 현장에서 적용해보는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의 지역사회 실천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커뮤니티 실천이 바로 우리의 사회 정의의 목적을 갖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 대한 개념은 커뮤니티 실천이 사회 정의의 목적을 갖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역사회 커뮤니티 실천에 있어서 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정의,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지역사회 발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커뮤니티 실천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고 그런 것들을 통해 그 사회 통합이 되한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사회 정의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 보장해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 커뮤니티 실천이 사회 정의의 목표로 갖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천가들에 대한 이론적인 무장으로 바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과학 이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이론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과학 이론에서의 중요성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또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방법들로 실천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그림표 7-1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재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회와 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 이론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론 유형을 크게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적인 이론,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와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구조적, 기능적, 개방체계 또는 생태적인 이론, 또 갈등 이론, 그 다음에 의미 구성 이론, 그 다음에 사회 심리학적, 사회적 학습, 교환 이론, 그 다음에 상호 구성 이론, 비판 이론, 페미니스트 이론, 비판적 인종 이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론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론 유형은 이렇게 다양하고요. 그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실천에서의 설명 부분, 주 관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가들의 이론적인 어떤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현재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 실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위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진화적 이론 유형입니다. 즉 개념이 사회와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진보해 나간다. 진보 이론이죠. 그래서 변화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보적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즉 사회는 계속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다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또 변화는 바로 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론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커뮤니티 실천가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즉, 어떤 유형의 변화가 지역사회가 계속 변화한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유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 커뮤니티의 사회 전체의 특정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어 온 과정의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변화의 패턴과 근원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진화론적 시각 이론에서는 사회는 계속 변화해 나갈 것이고 그 변화의 과정이 바로 사회가 발전하고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즉 관련 질문이나 기능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다음에 변화의 패턴이나 그 근본적인 원인, 힘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진화론적 유형이다, 이론 유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정치 경제는 정치적으로 경제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구조적, 기능적 또는 개방, 그 다음에 구조적, 기능적 이론, 또 개방체계, 생태체계적 이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연과 우리 사회 체계에 관한 이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구조와 우리 사회에서의 커뮤니티의 구조와 기능, 또 이 기능의 안과 밖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잘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또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 방향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그 실천가들의 질문은 어떤 구조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경계 및 경계 간 관계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 또 체계의 요소, 또 혹은 요소 간에 얼마나 일어나는 과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실제 실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체계 하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힘을 구성을 하고 있는 어떤 구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주안점을 두고 사회복지 실천을 해나가는 이론으로 삼게 되는 거죠. 또 네 번째가 갈등 이론인데요. 변증법적 이론이죠. 즉, 긴장, 이해관계의 대립, 부족한 자원, 또 권력의 차이, 이러한 원인들로 집단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 경쟁의 힘이 바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등이 바로 지역사회 발전의 기본 원동력이다라고 바라보는 이론 유형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차이, 사회와 커뮤니티 요소들 간의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에 초점을 두는 어떤 그 이론이고요. 갈등은 변화를 촉진하는 조건을 창출하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능이나 질문으로는 갈등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커뮤니티와 집단은 어떤 집단들이 있는지,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 아니면 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힘의 차이들이 바로 사회의 변화의 주된 요인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 갈등 이론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이론들은 의미 구성 이론이다라고, 의미 구성 이론도 있고요. 자, 상징적인 상호작용이나 문화적인 측면, 이념에 관한 이론, 또 해석학에 관한 이론입니다. 즉, 정치나 종교나 정치, 또 문화, 또 이런 그 개인적인 이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내재화되는지, 또 그리고 이러한 이념이 기존 사회와 권력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정당화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의미 분화적
예, 의미 구성 이론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그 실천가들의 어떤 질문이나 기능들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떤 합리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어떤 계층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잠재적이고 명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또 문화적으로 또 하위 문화적인 상징과 규범이 어떤 것들이 있고 작동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 찾아냄으로써 예,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어떤 이론으로 예,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사회심리학적 또는 사회적 학습 이론입니다. 교환 이론 또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라고 하는데요. 개인과 개인들 아니면 개인과 어떤 다른 어떤 집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서로 영향들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어떤 것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지 이런 교환 이론들, 이 합리적인 선택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능이나 질문으로는 어떤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포함되었나 혹은 포함될 수 있는가, 또 그들은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특징 짓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집단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를 자극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인들을, 방법들을 예, 검토해보는 이론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상호 구성 이론, 또 비판 이론, 페미니스트 이론, 비판적 인종 이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론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회를 평가하고 그 사회에 구성된 내재되어 있는 또는 잠재되어 있는 사회의 역동들을, 그 힘들을 예,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떤 그러한 원인들 때문에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역동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 많은 이론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많은 이론들을 모두 다 안다고 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잘 해낼 수 있고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러한 많은 다양한 이론들은 사회의 변화 요인들 아니면 다양한 시각에서 변화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어느 게 옳다 또는 어느 게 잘못됐다라고 바라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 사회의 흐름들, 역동적인 어떤 순간순간마다의 그 변화 요인들 아니면 그 특징들을 잘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커뮤니티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사회 진화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갈등 이론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의 흐름들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되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실천하는 방법들, 개입하는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이론적인 근거들을 제공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와 사회 변화에 따른 설명 이론들의 유형이 다양한데 그 이론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간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뭐 체계 이론, 뭐 조직 이론, 사회 학습 이론, 뭐 엘리트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이론들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이론보다 세분화하게 보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로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사회를 어떤 방법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좋은지를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어서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에 뵐게요.